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저는 오늘 토플에 관한 정보성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토플을 3주 동안 단기로 준비하면서 정말 급하게 성적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처음 보는 시험은 아니었고 두 번째로 보는 시험이었고 그 전에는 3년 전에 2022년 8월 달에 보고 79점이라는 저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토플은 좀 무서운 존재였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존재였는데 이번에 급하게 성적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서 다시 한번 나를 테스트할 시간이 왔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발전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엔 104점이라는 꽤나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무료 자료로만 공부를 했고요. 토플이라는 시험이 30만 원이라는 꽤나 비싼 돈을 주고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료나 학원에는 따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무료 자료로만 공부를 했고 제일 궁금하실 텐데 무료 자료는 제가 이번에 테스트 어드밋이라는 중국 사이트와 그리고 TST 프랩이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과 그리고 무료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미나이 그리고 AI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TST 프랩의 그 시험 팁을 위한 영상을 다 세세하게 보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뒀던 팁과 저만의 팁을 믹스해서 알려드리는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토플이나 IELTS라는 좀 어학 성적에 대한 억압이랑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시험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2달 남아있는데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들은 제게 아니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실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부터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리딩에서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남았었어요. 워낙 평소에도 영어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했었고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험을 위한 공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고요. 저는 리딩은 다들 아시는 방법이시겠지만 저는 일단 1번 문제에 해당하는 그 지문을 빠르게 스캔을 하고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풀고 이런 그냥 단순한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리딩이란 게 그렇게 요법이 많이 필요한 섹션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리딩은 정말 단순히 읽고 풀고 하는 섹션이지만 대신에 함정이 굉장히 많으니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은 이 한 번에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제대로 읽었지만 이 함정에 넘어가서 틀리게 된다면 정말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플에서 자주 나온 것 같다고 느꼈던 그 함정들을 빨리 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modifier라고 항상 all, always, usually, sometimes, most 아니면 almost, only 약간 이런 강조를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부사들.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다 맞는 문장이라도 그냥 앞에 the most만 붙어버리면 이게 아예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풀었던 질문에서의 그 지문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대로 이렇게 지문이 차례대로 나오고 질문도 그거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2문단에서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3문단에서 질문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푸시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푸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쉬운 걸 물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괜히 꼬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막 쓸모없는 문장들을 덧붙이고 아니면 일부러 더 문장 구조를 어렵게 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단어만 남겨두고 이미지 속에서 나머지 쓸모없는 문장은 삭제하고 딱 그 중요한 단어만 캐치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80 몇 년에 무슨 도자기가 발명됐고 이때는 어떤 과학자가 막 있었고 혜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두서없는 질문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말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1989년과 이때 일어난 특징, 이거 딱 2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막 해성 어쩌고 저쩌고 과학자 어쩌고 저쩌고 이건 필요가 없는 문장이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그 문장만 캐치해서 질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지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간과하고 계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소거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맞는 문장을 한 번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소거를 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2문제가 헷갈린다 하시면 나머지 건 일단 삭제를 하고 이 딱 2 지문에서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럼 벌써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확률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소거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렇게 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을 하실 때 리딩은 한 지문으로 그래도 적어도 2번 정도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신감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또 한 번 보고 그냥 바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시면서 이 문제는 왜 틀렸었고 왜 맞았는지 그리고 헷갈렸던 문제는 왜 이게 헷갈렸던 건지 이것만 시간이 없어도 살짝 스캔하시고 바로 그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느꼈던 리딩 팁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에서 주의할 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닝은 처음과 끝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리스닝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리스닝에 가장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베이스가 되는 섹션이잖아요. 왜냐면 리스닝은 라이팅에도 나오고 스피킹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리스닝 지분이 한 문제당 막 5분, 6분 이렇게 되니까 저는 리스닝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리스닝은 처음과 끝에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근데 보통 우리는 그때 흐름을 살짝 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무조건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노트 테이킹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닝은 세세한 걸 물어보는 것보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세한 것만 노트 테이킹을 살짝 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테이킹을 하다 보면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전체의 이 주제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일 준비하면서 힘드신 섹션이 스피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피킹은 저는 테스트 어드밋이라는 중국 사이트를 정말 잘 이용을 했어요. 테스트 어드밋에는 모든 섹션의 시험이 다 무료로 있고요. 그래도 한 60개? 한 30개 넘는 무료 시험 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매일매일 한 세트씩 풀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스피킹이라도 한 세트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걸 연습을 하고서 그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테스트 어드밋은 유료 사이트인데요. 유료 사이트이지만 하루에 5개의 섹션 정도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안 되신다 하시면 하루에 리스닝, 리딩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날에 뭐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묶어서 푸시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이틀에 한 세트를 벌써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3주면은 몇 세트야? 15세트를 벌써 아니지. 네, 10세트 정도는 벌써 푸시는 거니까 정말 안 풀고 가고의 차이가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토플은 갑작스러운 그 긴장감 속에서의 저희가 얼마나 릴렉스 하는지도 시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분위기와 시험 유형,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가는 게 저는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험이 대략 어떤 시험이다 라는 걸 알고 가면은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의 사이트, 모의 시험이 있는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스피킹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서
그거를 저는 제미나이를 그 학생 1년 무료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에 녹음 파일을 주면서 스크립트를 같이 써줬어요. 나는 뭐 몇 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토플 녹음한 파일이야. 내가 어떤 내 스피킹에 트랜스크립을 너가 작성을 해주고 그걸 좀 더 내가 원하는 목표의 점수에 맞게 좀 변형을 해줘. 그리고 나서 너가 예상하는 내 스피킹의 점수도 같이 말을 해줘. 이런 식으로 저는 프롬프트를 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10번, 그래도 5번, 최소한 5번 이상은 연습을 하고 내가 한 스피킹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스피킹할 때 계속 아티클을 빼는구나. 저는 실제로 계속 아니면 너 아니면 나는 I agree 할 때 I agrees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신경을 써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을 곳이 없다면 AI 이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이용하실 때 내 목소리를 트랜스크립 해가지고 이거를 더 나은 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 하시면서 그 스크립트에 있는 표현을 눈에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피킹은 사실 템플릿에 의존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템플릿을 계속 외우려고 하다 보면 사실 스피킹에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10초 안에 준비를 해서 15초 안에 준비를 해서 45초 동안 60초 동안 말을 해야 되는데 템플릿에 의존해서 말을 하다 보면 30초는 금방 훅 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앞에 처음에 말꼬를 트는 그 템플릿만 외우시되 나머지는 그냥 내가 들은 거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꼬를 트는 게 어렵지 처음 말을 시작하긴 하면은 그래도 몇 문장 정도는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문제가 보통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떤 템플릿을 사용을 했냐면요. I strongly agree with this idea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I personally prefer 이렇게 이것만 딱 외웠지 이것만 바로 문제를 삐 소리가 나자마자 말을 하자 생각을 했지 이걸 말하고 나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장을 말할 거고 이 템플릿을 사용할 거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그러고 똑같은 방법으로 2, 3, 4번도 처음에 말꼬를 트는 그 템플릿만 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문장에서 그 유니버시티의 아나운스먼트를 리딩으로 읽고 저희가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을 듣고 그 다음에 20초 준비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때 삐 소리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According to this reading passage, the man in the conversation strongly agree with this idea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바로 삐 소리가 나자마자 이렇게 삐 소리가 나자마자 말을 하시면 그래도 자신감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을 더듬지 않게 되니까 저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고 바로 말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생각을 그래도 바로 전달할 수 있고 망설임 없이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피킹은 사실 단시간에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게 쉬운 섹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문장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템플릿을 많이 찾아보고 외우려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익숙한 문장을 말하게 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나에게 맞는 나에게 내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그걸로 그냥 나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TST 프랩이라는 그 유튜버 분 보면은 스피킹만 모아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 번 문제를 반복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무료 템플릿도 배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 웨브사이트에도 무료 자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거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은 템플릿을 저는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피킹에서는 아니었지만 라이팅은 템플릿이 있어야지 훨씬 균형 잡히고 구조적인 에세이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리스닝 나올 때 집중해서 잘 받아 적으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항상 리스닝은 우리가 읽었던 리딩과 반대되는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은 어차피 다시 읽을 수 있으니까 라이팅 쓰면서 너무 세세하게 적지 말고 여기서 주장하는 1, 2, 3번이 뭔지 간략하게 쓰시고 3분 동안 읽으시면서 그리고 리스닝을 들으면서 이 반대되는 의견들을 꼼꼼하게 적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최대한 들은 만큼 꼼꼼하게. 어차피 이 리스닝은 이 리딩과 반대되는 말을 할 테니까 이거를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쓰면은 리스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팅 쓰실 때 템플릿 사용하시고 템플릿은 또 저는 TST 프랩에서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 외워가지고 썼습니다. 네, 그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에서 그 두 번째 문장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한 주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이거에 대한 내 의견을 에세이로 쓰는 거잖아요. 이때 한 150자 정도를 적게 되는데 여기서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친구랑 자연스럽게 토론한다.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도 했고 지금 사실 시험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학술적인 내용을 쓰지 않았고요. 저는 스피킹의 1번 문제처럼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고 그리고 정말 친구랑 토론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라이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라이팅은 제가 알기로 읽으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 만점을 두고서 읽으면서 틀린 거나 부족한 부분에서 깎는 형식으로 채점을 하는 거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닌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라이팅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셔도 일단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고 2분 정도 남기신 다음에 내 에세이를 읽으면서 틀린 문법이나 스펠링 오류가 있는 걸 고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게 깎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썼는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게 보여지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2분 정도 남기시고 검토를 하는 시간을 저는 가지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게 했고 안 했을 때 저는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미나이한테 내가 연습했던 라이팅을 복사해서 나는 C1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건 내 라이팅이고 여기서 틀린 문법과 더 나은 표현,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추천해 주고 그리고 좀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하는 문장 실수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제가 유튜브 하단에 댓글이나 아니면 어딘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제가 썼던 그 테스트 어드밋 링크와 그리고 TSP 프랩 거기 유튜브 분의 링크와 계정과 제미나이는 보통 자기한테 맞는 그 AI를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많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토플을 3년 전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그때 준비하면서 토플을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다 떨어졌어요. 교환학생을 79점으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환학생을 준비하시거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정말 가고자 하시는 곳에 전부 다 붙으셨으면 좋겠고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목표의 점수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세상을 보는 걸 저는 정말 희망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영상 오늘 마치고요. 사실 정보성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그치만 네, 용기를 내서 찍었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댓글 빨리 확인하고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토플은 이번에 단기로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게 해준 시험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토플 하나로 너무 나는 영어를 못해 아니면 나는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단 하나의 시험 수단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고 보시길 정말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